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 길을 준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 설명만 들을 뿐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왜 갑자기 밥을 먹지 않을까요? 왜 하루 종일 잠만 잘까요?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 걸까요? 오늘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공통된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무서운 징조가 아니라 우리 몸이 평화롭게 삶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전 세계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들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 대신 이해를, 당황함 대신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현상은 바로 음식과 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앞에 두고도 고개를 돌리고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 먹여야 하는 거 아닐까? 굶으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입에 넣어드리려 하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이것이 병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태어날 때를 아는 것처럼 떠날 때도 알고 있어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몸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소화기관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고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중단합니다. 간과 신장도 대사 기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죠.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장에 쌓이면서 구토를 일으키고 때로는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조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사례가 들기도 하죠. 결국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오히려 고통만 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기에는 굶주림이나 갈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분비되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고통도 덜 느끼게 되죠. 이는 우리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이럴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에 적신 거즈로 입 주변을 촉촉하게 해주세요. 얼음 조각을 입에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두 번째 현상은 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내기도 하고 깨어있는 시간도 몽롱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아주 느리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죠. 이 역시 많은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잠만 자는 거지? 혹시 약 때문인가? 깨워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계속 잠만 자니 속상한 마음도 들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 같은데 정작 상대방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잠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잠과는 다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뇌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나갑니다. 시각, 촉각, 미각이 둔해지고 의식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죠. 이때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잠든 분들은 종종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꿈을 꿨다. 오래전에 떠난 부모님을 만났다. 아름다운 곳을 구경했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꿈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신비로운 건 이렇게 며칠을 잠만 자던 분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또렷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잠든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대신 깨어있는 짧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꼭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두 가지 현상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먹지 않음으로써 몸의 기능을 정리하고 잠을 통해 의식을 정리하는 것이죠.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지막 순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말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정반대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흔한 경우는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평소 이야기하기 좋아하던 분도 하루에 몇 마디 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합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응아니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하거나 아예 눈만 깜빡일 뿐이죠. 가족들은 이런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말을 안 하시지? 화가 나신 건가?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상대방이 침묵만 지키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것은 서운해하거나 오해할 일이 아닙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말하는 것조차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발성기관을 움직이고 생각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벅찬 일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정리된 상태예요. 더 이상 설명하거나 표현해야 할 것들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흐릿하고 말도 못하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또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임종 전 각성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가 갑자기 깨어나 아들아, 내일 내 생일이구나. 미역국 끓여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대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보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손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당부하셨죠. 이런 순간은 마치 하늘이 준 선물 같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전 세계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없이 목격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네 번째 현상은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체온의 변화예요.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코끝도 싸늘해집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드려도 온열팩을 대드려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몸이 생명 유지를 위한 마지막 전략을 쓰는 겁니다. 심장과 뇌, 그리고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혈액을 몸의 중심부로 모으는 거죠. 팔다리 같은 말단 부위는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곳만 지키려는 몸의 지혜입니다. 피부색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창백해지다가 점차 푸르스름한 색을 띠게 돼요. 특히 입술 주변이나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하는데 이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때로는 팔다리에 붉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얼룩무늬가 생기기도 해요. 마치 대리석 무늬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거죠. 가족들은 이런 변화에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지? 색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당황스러운 마음에 계속 문지르고 주무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몸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이럴 때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주되 너무 뜨겁게 하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손을 잡을 때는 우리 손의 온기를 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잡으라고 하죠. 비록 체온은 떨어져도 그 손길의 따뜻함은 분명히 전달된다고 믿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곧 떠날 시간이에요.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죠.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호흡의 변화입니다. 이는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고 무서운 순간이기도 해요. 평소처럼 규칙적이던 호흡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깊게 들이쉬었다가 한참 동안 멈춥니다. 숨이 멈춘 것 같아 깜짝 놀라는데 갑자기 하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체인 마이너스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호흡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빠른 호흡, 느린 호흡, 그리고 무호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가래가 끓는 것 같은 이 소리를 처음 들으면 정말 놀랍니다.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한 거 아닐까? 가족들의 걱정이 끝이 없죠. 산소호흡기를 달아드려야 하나, 가래를 뽑아드려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호흡곤란을 자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자연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의사들은 이럴 때 무리하게 의료적 개입을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가래를 억지로 뽑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줄 뿐이고 산소를 과도하게 공급하면 임종 과정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조용하고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침대 머리를 약간 높여 호흡을 편하게 해드리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편안히 쉬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드리는 것. 비록 대답은 없어도 그 목소리는 분명 위로가 될 겁니다. 6번째 현상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죠. 엄마가 왔네.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먼저 떠난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시죠. 때로는 저기 천사들이 있어 빛이 보여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당황합니다. 헛것을 보시는구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나 보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어떤 가족들은 엄마,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없어요 라고 현실을 일깨워드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특정 문화나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천사를 보고 불교인은 보살을 봅니다. 무종교인도 돌아가신 가족을 만나죠. 전 세계 어디서나 어떤 문화권에서나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신기한 건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의 표정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가워하고 평안해하고 때로는 미소까지 짓습니다. 아, 드디어 데리러 왔구나. 이제 갈 시간이구나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죠. 한 할아버지는 3일 동안 계속 허공에 대고 잠깐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래, 이제 갈게라고 하시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 같았다고 가족들은 전했어요. 이게 과연 단순한 환각일까요?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혼란일까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평안함과 확신을 보면 단순히 뇌의 오작동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정말로 마중을 나오는 건 아닐까요?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게 아닐까요?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절대 부정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누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주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든 환상이든 떠나는 이에게 평안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이 두 현상은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저편에서 누군가 마중 나온다면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된 겁니다. 두렵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7번째 현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평생 아끼고 집착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해요. 은퇴 후에도 매일 회사 일을 걱정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라고 하십니다. 통장 잔고를 늘 확인하시던 어머니가 돈이 뭐가 중요해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죠. 집안일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던 할머니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며 놓아버리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니, 평소랑 너무 다르잖아? 하면서 의아해하죠. 특히 재산 문제나 사업 인수인계 같은 중요한 일들을 그냥 됐어, 상관없어 라고 넘기시니 가족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이 흐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욕심, 집착, 걱정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본래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영혼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용서해다오 같은 말들이죠. 평생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고집센 아버지가 내가 너무 엄했지?
라고 말씀하시고 늘 무뚝뚝하던 남편이 당신 고생 많았어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수십 년 묵은 앙금을 풀기도 해요. 형님, 그때 일은 다 잊었어요.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오래된 가족 간의 갈등이 임종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떠나기 전에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고 가려는 것처럼요. 한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구박 많이 했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라고 하셨대요.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죠. 며느리는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서운함이 다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걸요.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오직 사랑과 관계뿐이라는 걸 말이죠. 8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눈은 감기고 말은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분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 들었어요. 누가 울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요? 라고 하시죠. 심지어 의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까지 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끝까지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반응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듣고 계실 거예요. 재산 다툼이나 장례 준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절대 병상 옆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평소처럼 대화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편안히 가시라고 말씀드리세요. 비록 대답은 없어도 그 목소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들은 아버지 귀에 대고 매일 신문을 읽어드렸대요. 평소 뉴스 듣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를 불러드렸고요. 손자는 할아버지께 사랑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도 목소리만은 끝까지 가닿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귀에 대고 말하세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편안히 쉬세요. 그 한마디가 어둠 속 등불이 되어 가는 길을 밝혀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